요금 인상입니다. 인앱 결제 강제 금지법 본격 시행이라는 주제에 준비를 해봤는데요. 다들 아실 거예요. 이 애플이나 구글, 앱마켓의 사업자 특정 결제 방식이 인앱 결제 방식이죠. 근데 인앱 결제 강제 금지법 개정 시행안이 지난 15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이 됐는데요.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부터 좀 설명을 해주시죠. 그렇습니다. 사실 이걸 또 구글 갑질 방지법 이렇게 칭하고 있기도 한데요. 인앱 결제라는 게 그렇습니다. 이제 앱상에서 뭔가를 구입하실 일들이 많이 생기시죠. 이를테면 뭐 게임 아이템을 사는 경우도 있고 웹 소설이나 웹툰 뭐 이런 것들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그 PDF 파일을 또 사게 되는데 이때 구글 등 이런 업체들에서 본인들이 딱 특정한 방식으로 결제를 하도록 하고 그렇죠. 수수료를 이제 받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사실상 독과점 시장 비슷하게 돼 있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이 결제 방식에 따라 수수료를 책정하고 그러면 수수료도 말 그대로 구글이 딱 책정하는 대로 이 소비자들 내지는 여기에서 이 하는 업체들은 그냥 낼 수밖에 없으니 이걸 좀 다양화시켜야 된다. 이런 부분은 좀 풀어줘야 된다라는 부분이 기본적으로 이 방통위의 입장이고 이것과 관련해서 시행령을 최근에 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어떤 앱 결제 수단을 가져갈 수 있도록 이렇게 허용을 해야 된다라는 부분이 있는 거고 그리고 사업자의 어떤 금지 행위를 딱 규정을 해서 이 부분을 어기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이 실태 조사를 할 수 있는 권한도 이 방통위가 가져가겠다. 이런 기타 등등의 내용이 들어 있는데 이 부분이 사실 우리나라가 유일하게 처음으로 시행을 하는 제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해외에서도 이 관련 기사를 찾아보면 뭔가 동일한 문제의식은 상당히 많이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소비자한테 부담이 상당히 많이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데 뭔가 이 강제하게 되면 이 공정거래 질서를 해하는 거 아니냐라고 해서 국제 분쟁의 소지도 여전히 좀 남아있고 해서 우리가 뭐 세계 최초로 규제하기로 했다라고 하지만 이 시행령에도 굉장히 강도 높게 그렇게 하지 마라라고 돼 있는 게 아니라 조금 애매하고 추상적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해결책은 안 되는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고 그것과 관련해서도 구글이 아니다. 이거 아웃랭크 방식이 아니라 우리가 딱 지정한 곳에서 결제를 하도록 하겠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만드는 이 앱상에서는 활동을 못하게 하겠다. 이런 퇴출 이야기까지 하고 있어서 이게 시행령이 과연 이 강제력이 있다라고 해야 되는지 이게 모법과 관련해서 아주 좀 구체적이고 정밀하게 만들어지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또 문제점이 생기는 게 아닌지 최근에도 이제 방통위원장이 국회에 출석했을 때도 이 부분이 현안이 되고 문제가 됐는데 이거 시행령 자체가 너무 느슨한 거 아니냐 이런 또 문제 제기를 국회의원들도 상당히 많이 제기를 하고 있는 뭐 이런 상황이라고 하겠습니다. 네, 사실 이제 초반에는 이러한 인앱 결제 방식이 소비자들 입장에서도 그냥 원래 그렇게 해야 되나 보다라고 이제 좀 당연하게 받아들여지고 그렇게 계속해서 사용을 해 왔었는데 사실상 이 곰곰이 따져보다 보니까 이게 우리 소비자들에게는 굉장한 좀 부담이 될 수 있는 측면이 있고 그리고 수수료 방식으로 이렇게 무조건 약간 이렇게 선취해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좀 부당하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많은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 많은 분들이 좀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사실 구글 갑질 방지법의 이제 핵심은 소비자들에게 부과되는 수수료를 낮추는 데 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그런데 구글 측은 구글 갑질 방지법에 대해서 이제 무시를 하는 태도 그리고 또 인앱 결제를 어쨌든 우리는 그냥 기존의 방식을 고수해서 강제하겠다라고 하고 있는 듯해서 사실 좀 비판이 이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뭐 애플 같은 경우에는 아직 그 시행령이 바뀐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좀 바꿔나가겠다라는 공식 입장을 내놓지는 않았는데 구글은 좀 정면으로 좀 거스르는 그런 그러게요. 입장입니다. 지금 이제 바뀌었다는 시행령이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이 바뀐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말씀하신 대로 수수료가 관건이기 때문에 이걸 낮추기 위해서 규제를 하려고 했던 건데 오히려 구글이 이렇게 나온 겁니다. 우리가 앱 개발자들에게 인앱 결제 방식을 안 하거나 아니면 인앱 결제 내 제3자 결제 방식을 따르지 않는다면 아예 4월부터는 이 앱 개발 업체들이 우리 여기 안에서는 업데이트도 못하게 하겠다. 그리고 6월이 지나면 6월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아예
앱을 삭제하겠다라고 일단 이 앱 개발 업체들로서는 청천벽력과 같은 그렇죠. 고지를 일방적으로 내린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시행령이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거스르지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아무래도 시행령을 이 국제 분쟁 등등을 다 의식해서인지 아주 치밀하게 만들진 않았거든요. 그냥 좀 추상적으로 만들다 보니까 이 공백을 그리고 이 빠져나갈 수 있는 여지를 구글이 딱 공략해가지고 이런 정책을 내놓은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는데 구글 갑질 방지법이 이렇게 생긴 이유는 정말 수수료 때문입니다. 이 인앱 결제 외의 결제 선택지를 소비자들한테 줘라. 이 앱 개발 업체들한테 넘겨라. 그래서 여러 선택지를 줘야 수수료와 관련해서도 뭔가 공정하게 경쟁이 이루어지고 적정한 시장 가격이 형성될 텐데 지금은 구글에서 딱 특정한 이런 앱 결제 방식을 소비자들이 사실상 강요받다 보니까 상당히 많이 가져가는데요. 구글의 기존 인앱 결제는 최대 30%의 수수료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인앱 결제 내 제3자 결제 시스템을 이용하더라도 거의 30%에 육박하는 26%의 수수료를 부과를 하는 건데 이거는 참 너무 소비자들에게 비용을 많이 전가하는 거 아니냐라는 비판 여론이 있고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도 뭔가 방통위의 시행령과 이런 구글 등 같은 기업들 간의 이 중간점이 잘 그 협의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구글이 이렇게 좀 강경하게 인앱 결제 강제하겠다라고 나오면 사실 개발자라든지 앱 제작 회사라든지 그러면 사실 방도가 없거든요. 이걸 소비자들에게 닿게 하기 위해서는 어쨌든 통과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실 정말 청천벽력 같은 그런 소식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구글이 인앱 결제 의무화를 하겠다, 고수하겠다라는 입장이 나오다 보니까 국내 콘텐츠 기업들이 대응책 마련에 고심 중이라고 해요. 그렇습니다. 인앱 결제를 사용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면서 수수료도 상당히 많이 부과를 하고 있으니까 기업으로서는 이런 콘텐츠 개발을 하는 업체들로서는 가장 손쉬운 게 소비자한테 그 비용을 그냥 전가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도 뭐 웹툰, 웹소설 이런 업계들과 관련해서 이용 수수료가 는 케이스들도 상당히 나오고 있는데요. OTT 서비스라고 하죠. 이제 네. 동영상을 전송받아서 그걸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상당히 많이 요금 인상을 검토하는 업체들도 많고 특히 요즘 이 음원 서비스도 많이 이용을 하시는데 유명하죠. 지니뮤직 같은 대표적인 곳도 인상 요금이 좀 불가피할 것 같다. 구글에서 이렇게 인앱 결제를 강제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그 수수료율을 감당할 수가 없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때에 대한 어떤 대안으로 거론이 되는 게 그렇다면 뭐 구글이나 애플뿐만 아니라 뭐 이제 원스토어 같은 이 국내 그리고 다른 곳을 활성화하는 것도 방법이지 않겠느냐라고 이야기가 나오는데 워낙 또 이제 소비자층이 몰리는 곳이 특정이 돼 있다 보니까 이게 바로 하루 이틀 사이에 이런 어떤 방식으로는 또 이 문제점을 풀어나가기는 상당히 좀 어려워 보이는 부분들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게 앱상에서 불거지는 문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소비자들로서는 뭐 PC나 뭐 다른 방식으로 이 콘텐츠들을 이용하려는 그런 움직임들도 나오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말씀해 주셨지만 사실 구글의 인앱 결제 강행이 국내 OTT 업체 구독료 인상으로 이어지게 되면서 사실은 이게 이렇게 분쟁이 계속 지속이 되면서 그 피해는 고스란히 좀 소비자가 안게 되는 또 안게 되는 그런 모양새예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기업들도 참 난감한 게 소비자들에게 비용을 전가만 시키면 이게 또 많이 떨어져 나갈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이용률이 상당히 떨어질 수가 있다 보니까 본인들이 또 이 비용 부담을 어느 정도는 감내를 해야 되는 그 적정선 수준에서 많이 고민들을 하고 있고 그래서 언론이 많은 이런 컨텐츠 개발 업체들에 연락을 해보면 인상을 하는 게 불가피할 것 같은데 당장 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좀 신중하게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답변을 한 기업들이 상당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궁극적으로 구글의 이를테면 갑질을 그냥 상수로 두고 나머지 경제 주체들이 이 문제를 풀어나가는 게 과연 맞느냐 아니면 뭔가 구글이 이 시장에서 공정 질서를 좀 더 좀 높이는 방향으로 본인들도 정책을 바꾸는 게 좀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소비자들로서는 상당히 좀 불평과 불만이 많은 그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사실 저도 뭐 OTT 구독을 하고 있지만 이 구글과 애플 같은 앱 마켓 운영사가 떼가는 결제 수수료가 굉장히 좀 많다 보니까 이런 똑같은 OTT 구독권을 구매를 하더라도 이게 PC로 보는 것과 그리고 앱을 사용해서 할 때 또 가격이 다르다고 해요. 그렇습니다. 실제로 한번 그 내역을 뽑아봤더니 똑같은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를 이용하는 건데 이게 PC로 구동할 때는 한 14,000원 정도. 그런데 구글 안드로이드 앱을 사용해서 하면 한 16,000원. 그러니까 이게 2,000원 정도밖에 안 된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이게 고정적으로 계속 나가는 비용이라고 보잖아요. 그래서 한번 회원가입을 하면 이런 서비스를 가입했는지도 모르게 계속 지속적으로 이게 지급이 되는 내역이라서 2,000원이면 사실 적은 돈이라고는 할 수 없는데 그렇다면 PC를 우회적으로 이용해서 비용을 절감시키는 방안도 있겠지만 워낙에 이제 출퇴근을 하시면서 지하철에서 그리고 잠깐 짬이 날 때 이 핸드폰으로 많은 이런 동영상이나 웹툰, 웹소설 이렇게 결제하시고 보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단순히 PC로 가서 좀 절감된 비용으로 이용하시라 이렇게만 또 말씀드리기에는 또 워낙에 이 휴대전화로 앱 구동 형식으로 이용하시는 소비자들이 많아서 뭔가 이 문제는 단초를 정말 풀고 가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되는 부분이 많고 이 방통위에서도 뭔가 더 강도 높은 부분을 좀 시행하고 싶어도 여러 법률 리스크를 안고 가야 되는 부분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뭐 내부적으로는 검토를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긴 합니다만 뭔가 강도 높은 정책을 또 현실적으로 추진하기에는 상당히 좀 어려운 측면이 있는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말씀해주신 그런 측면들을 좀 미루어 봤을 때 이런 상황 속에서 사실 이런 앱마켓의 수수료 정책에 대해서 뭔가 정부가 조금 도움을 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텐데 사실상 좀 기대하기는 힘든 상황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사실 정부에서도 뭔가 이게 시장에 맡겨둬야 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너무 강도 높게 할 수도 없는 부분이 있고 그러니까 방통위에서도 그 시행령을 만들 때 어떻게 규정이 들어갔냐면요. 접근 사용 절차를 어렵게 하거나 불편하게 하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그러니까 아웃링크를 의무화하는 데까지 하면 너무 시장에 정부가 규제를 강도 높게 가져가는 거다라고 해서 뭔가 중간에서 접점을 잡은 건데 이런 문제과 관련해서는 이게 시중에 과도한 개입 아니냐 이게 국제적인 어떤 그런 룰에는 맞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라는 부분 때문에 애매모호하게 이 규정이 됐던 부분이 있었던 거고 그래서 그냥 지금까지 말씀드린 대로 소비자들이 그냥 나 이렇게 비용 많이 부담하고 하지 않겠다. 이런 이슈 때문에 내가 내 지갑에서 돈이 더 나가는 게 싫으면 나 그냥 PC로 그냥 집에서 뭐 직장에서 이용을 하겠다라는 그런 움직임들도 감지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이번 기회에 토종 앱 마켓을 활성화해서 이러한 독점 구조를 우리가 깨뜨려야 된다라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떨까요? 그렇습니다. 사실 국내 플랫폼이 없는 게 아닙니다. 있고 수수료율도 상당히 좀 낮기도 한데 그러면 국내 플랫폼을 이용해서 활성화되면은 어떤 점이 좋느냐. 그러니까 수수료가 낮춰지니까 이런 개발업체들로서는 이 남는 차익과 관련해서 소비자에게 여러 어떤 뭐 행사나 이런 등등을 통해서 뭐 이득을 보도록 그러니까 소비자들을 더 유인하는 방책으로 그 남는 금액을 사용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게 기본적으로 한 플랫폼 업체가 너무 많은 것을 독점하고 있으니 이런 수수료에 있어서도 본인들이 수익을 최대화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움직이고 있어서 기본적이고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무래도 꼭 토종이 아니더라도 이 플랫폼 시장에서 이 참여자들이 좀 더 늘어나서 이 앱을 구동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이 여러 곳에서 생겨야만 궁극적으로는 이 문제가 풀리지 않을까라고 생각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거듭 말씀을 드리지만 사실 모든 피해가 소비자들에게 고스란히 좀 넘어오게 된다라는 게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은데요. 이런 반독점 기업들의 요금 인상 갑질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대안책들을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까요? 이게 비단 우리나라만의 문제도 아니기도 하고 이를테면 뭐 카피레프트 운동이랄지 이런 부분은 뭐 지적재산권이라는 게 뭐 충분히 보장은 돼야 되겠지만 또 다른 또 국제적인 연대 움직임도 있었던 그런 선례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이 부분도 다른 국가들도 문제의식은 공유하고 있지만
뭔가 과도한 규제가 혹시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거는 독과점을 해소하는 방향에 있어서는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있는 만큼 어떤 이런 플랫폼 기업의 선의를 기대하기는 좀 어려우니 그리고 뭐 시행령을 바꾸더라도 꿈쩍하지 않고 오히려 법망을 피해가는 모습을 보이니 뭔가 문제의식을 공유해서 이런 어떤 시장 관행이 더 이상은 지속되지 않도록 좀 바로잡아 나갈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네, 이냅 결제 강제 금지법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